잉크TV 방송 시작합니다. 말씀드렸죠? 잉크젯 프린팅기는 대다수가 소모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사용 매수를 딱 보면은요, 어떤 부품을 갈아야 되는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얘는 다른 문제는 없고 잉크가 다 섞였어요. 보시면 검정, 노랑, 파란, 빨강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자, 헤드가 다 섞인 거예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헤드 세척을 해야 되는데 얘가 헤드 청소는 똑바로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자, 헤드 청소를 진행했을 때 헤드 청소음이 정상적인 헤드 청소 소리가 나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얘가 그래도 오토 리셋이기 때문에 자동 청소를 한 번씩 했을 텐데 청소가 되면 색이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게 섞였다라는 거는 공급 장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챔버가 뜯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헤드 청소가 제대로 안 돼도 노즐은 문제의 잉크를 배출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헤드 청소 소리를 들어봅니다. 어제 방송했는 거를 이 공급기 바꿔야 되는데 가압이네. 이건 마젠타 가압입니다. 보이시죠? 썸멀 헤드 원리 말씀드렸죠? 액체를 기화를 시켜서 부피를 팽창시켜서 노즐을 분사하는 거예요. 끓는 물에 팔팔 끓는 물에 찬물을 또 부으면 물이 안 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만큼의 이상 잉크가 들어가 버리면 분사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그럼 노즐 끝은 분사를 못하고 마젠타가 맺혀 있게 되고, 맺혀 있는 이 잉크는 바로 옆 주변에 있는 노즐로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섞여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 버리는 겁니다. 얘는 공급기 불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헤드 청소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헤드 청소 소리는 정상적인 청소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래 되면 그게 공급기 불량이에요. 헤드 청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거의 공급기 불량으로 봐야 됩니다. 공급기 장치, 이게 압력 밸브 공급 장치거든요. 이 마젠타 쪽 압력 밸브의 불량일 가능성이 높아요. 와우! 108,650 한 장 사용을 해줘요. 겁나게 많이 썼는 기계네. 하지만 자, 참고로 소비자가 이 정도 썼는 기계면은 저희들 새로 사라 그럽니다. 근데 이 기계는 업자가 맡기신 거예요. 렌탈 업자가 맡기신 거라서 저희들은 이런 경우는 수리를 해줘요. 왜냐? 업자분은 웬만한 수리는 스스로 해결하세요.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저희들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 기계를 폐기하고 안 하고는 그 업자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이 들고 왔는데 이 기계가 이 정도 사용 매수다. 그럼 저희들은 새로 사라 그럽니다. 유지 관리 안 되세요. 카트리지에 호스가 여우에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호스는 잉크 저장소에 가장 낮은 위치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호스 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안 돼요. 당장 출력이 될 뿐이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물은 밑에서 위로 찹니다. 카트리지는 무한잉크로 쓰다 보면 이 안에 잉크가 줄어들어요. 줄면은 이 호스가 잉크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카트리지 잉크가 아무리 줄어도 잉크 흐름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이 잉크 호스는 가장 낮은 위치에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카트리지도 가공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급 장치의 원리는 간단해요. 정품을 보시면 아세요. 이 모든 잉크젯 프린트기는 이렇게 호수 주릉주릉 달아갖고 잉크 공급에가 쓰라고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에요. 정품이 들어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공급 장치를 다는 방식이 정해지는 겁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신제품 프린트기가 출시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내가 공급기를 어떻게 달 것인가? 첫 단계가 이 신제품의 기계가 어떤 원리로 들어가고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분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공급기를 달아요. 정품 상태에서 다 보시면은요, 잉크가 지나가는 모든 구간은 오리피스의 하단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품 카트리지 빼보시면요, 잉크 들어가는 곳 토출 맨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잉크가 들어가는 헤드에 보시면은 에어를 걸러주는 챔버 구간은 가장 제일 높은 군데 있어요. 말씀드렸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물은 밑에서 위로 찬다고. 그렇기 때문에 챔버가 매운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트리지에는 호수가 전체 카트리지 면적에 가장 낮은 위치 호수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CS2 넣고 뭐 검은색을 노란색 연결하든 뭐 얘는 아무 때나 연결하시면 돼요. 자, 150에 놓고 4색을 동시에 돌리기 때문에 한 150에 맞출게요. 자,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밀고 들어가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어 넣으면은 얘가 계속 회전하면서 얘를 세척을 합니다. 이게 압력밸브 불량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딱 세팅 다 했을 때 바로 정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압력밸브는 아주 미세한 잉크가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섞이는 거거든요. 일단은 갈지 않고 수리를 하겠습니다. 왜냐, 이 기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자가 아니라 업을 하시는 업자분이 의뢰하신 거기 때문에 갈지 않고 해서 만약에 그 다음에 다시 증상이 나면 그때 교환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자가 이 증상으로 들어오면 저는 알짜로 선택이 다 갈아줍니다. 왜냐면 소비자는 그거를 관리할 그런 능력이 안 되세요. 안 돼서 뭐 또 전화 와서 이게 왜 또 고장 난디 뭐니 막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애초에 그냥 다 수리 그냥 문제된다 싶은 거는 다 갈아버립니다. 원래 잘못 연결하는 구멍을 막아야 돼요. 이 막을 때는 다용도 실리콘 막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다용도 실리콘 막이에요. 이번에는 구멍 난 곳을 이걸로 막습니다. 막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얘는. 자, 헤드 세척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자,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에 있는 잉크를 폐수통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렇게 계속 켜놓으면 돼요. 켜놓으면 헤드 수리는 끝이 나 있습니다. 돌려놓고 그냥 저는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 돼요. 일부러 헤드를 수리하기 위해서 저기 사람이 붙들고 있을 필요 없이 저기 돌려놓고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그냥 수리 끝나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쓰는 타공 천공 드릴입니다. 요 드릴이 우리 호스 연결하는 구멍을 뚫는 전용 드릴이에요. 무한잉크 전용 드릴이에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턱이 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천공 드릴러를 쓰셔야지 구멍 나는 타공 면적이 깨끗합니다. 타공 면적이 깨끗해야지 잉크 누수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공구 같은 거는 아끼지 마세요. 이런 기술직이 일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게 공구 아끼는 겁니다. 공구는 좋은 거 쓰십시오. 뚫었을 때 이렇게 타공 면적이 깨끗하게. 원래 사출을 떴을 때 구멍이 원래 이렇게 났던 것처럼 그 정도로 깨끗하게 뚫려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 보통 수리 어려운 맡겨놓고 가라 하는데 이 사장님이 여기 좀 급하대요. 수리 급하다 해가지고 제가 바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하는 김에 이렇게 라이브를 킨 거예요. 수리 다 됐죠? 수리 다 됐습니다. 자, 그렇게 수리를 끝을 냈습니다. 자, 헤드 세척 비용, 카트리지 재가공하고 요거 차단 밸브, 요거 같은 경우는 수리비는 4만원 별도입니다. 4만원 별도고요. 지금 처음에 기계를 받아서
증상 보고 견적 내고 수리하는 전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봐 드렸습니다. 총 기계 수리하는데 총 원래는 제가 무조건 집중해서 하면은 30분? 30분이면 수리 끝나는 증상이에요. 30분 수리 끝나고 얘는 수리비는 4만원 별도입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8720을 받아서 수리하는 마무리까지 이 과정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또 중간에 불시에 수리가 들어오면은 라이브를 킬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제가 방송을 켜서 이렇게 자주 방송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